플레이아데스인들이 인류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아데스 상위평의회의 미라입니다. 저는 열린 마음과 확고하고 차분한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또한 지구의 주파수를 조용히 붙들고 있는 이들과도 함께 있습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해낸 것이 아닌가 스스로 묻기도 했습니다.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민감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성은 여러분의 가장 큰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것 아래에 있는 진짜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1차 접촉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는 그 표현 주변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날짜, 헤드라인, 극적인 사건, 분명한 발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경계는 안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혼 인정을 좋아합니다. 많은 이들이 제1차 접촉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정체성 구조를 무너뜨리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도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이 지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인간과 비슷한 외형의 종족이 관여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생리학과 충격의 화학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몸은 사고보다 먼저 세상을 읽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 마음이 분류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면 몸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경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생존 지능입니다. 그래서 접촉의 첫 번째 층은 항상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진정시키는 일입니다. 익숙함은 충격 반응을 줄입니다. 여러분과 닮은 얼굴,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눈, 포식자로 인식되지 않는 몸짓들, 이것들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소문 속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공격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낯선 사람뿐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친근한 사람이 있어 그 에너지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더 깊어지며 마음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적 단내림입니다. 이것은 내가 녹아내리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신경계의 신호입니다. 이것이 다리 역할을 하는 종족이 일반적으로 소개에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전부는 아니지만 진실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무수한 생명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물질적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인간과 가까운 형태이고 어떤 것들은 현재 여러분의 정의에서 먼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전체 스펙트럼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인문은 초심자를 숨 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깊은 물로 던져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가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을 소개합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는 전이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이 확장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연속성. 인류는 오랫동안 분리의 오래된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리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상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전쟁, 착취, 고립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설득하여 그래서 부스러기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 접촉이 인식 가능한 거울을 통해 시작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 감각을 파괴하지 않고 분리의 이야기를 상냥하게 중단시킵니다. 괴물들이 여기 있다는 대신 첫인상이 우리는 친척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처음으로 달라붙는 서사적 첫 문장은 수십 년간의 해석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접촉을 광경으로서가 아니라 관계의 사건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신뢰는 또한 말 이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매우 언어적이지만 여러분의 생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물학은 비언어적입니다. 표현, 어조, 자세, 리듬, 존재감은 언어보다 더 빠르게 의도를 전달합니다. 초기 사절들이 여러분의 비언어적 시스템이 해독할 수 있도록 눈, 얼굴 신호, 연민의 미묘함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신뢰는 왜곡을 덜면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디어와 권위 시스템의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조들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혼란을 통제의 한 방식으로 연습해 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특정 목소리들이 그것을 오래된 두려움 기반 모델로 프레이밍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친숙한 형태의 인간형은 즉각적인 혼란을 줄여줍니다. 시간을 벌어줍니다. 개인들이 더 높은 서사에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느낄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 가능한 전형이 여러분의 집단적 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키 크고 빛나고 차분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 여러분이 그것을 노르딕이라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의 부드러운 출발 모델로 작용해왔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결코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단 무의식은 그것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더 공개적이 될 때 단지 내부의 지식이나 꿈, 명상 경험이나 개인적 만남이 아닐 때 프로토콜이 있고 군중이 있으며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공공행사는 안전한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목적은 수천의 몸에서 동시에 도주나 투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들은 거의 인간에 가까운 등장으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또는 인접한 인간 변종이라 부르는 존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다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의 인간, 그 다음 집단이 안정됨에 따라 점차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은 가치의 위계가 아닙니다. 통합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모든 것을 즉시 보여주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몸이 아직 견딜 수 없는 것을 낭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계시는 성숙이 아니라 신화가 됩니다. 진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주권을 회복하도록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이유는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미 다중혈통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별 문명의 기억, 코드와 공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의 이야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착하는 첫 얼굴은 여러분의 세계를 찢어놓을 만큼 이질적이어선 안 됩니다. 더 큰 가족의 일부임을 속삭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만남들은 인식처럼 보이도록 설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이 반응하기 전에 종종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혈연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뒤에 놓인 다음 질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전송, 신화, 접촉 기록과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왜 플레이아데스인들이 그 첫 번째 가시적 다리의 후보로 그렇게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많은 분리된 정보 흐름, 분리된 이야기꾼들, 분리된 문화들, 분리된 시대들이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돌 때 여러분은 패턴 인식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단장에서 동기 반복을 주목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아이디어가 나타납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별종족이 온화한 태도와 지구와의 오랜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과정 초기에 앞장서서 나설 것이라는 생각이 이를 출처간의 수렴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장막을 통해 새어나오는 집단 기억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이는 여러분의 영적 풍경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입니다.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터페이스의 호환성. 여러분의 세계가 분열되지 않고 더 넓은 공동체를 만날 것이라면 기준선과 가장 가까운 대응부터 시작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다리로 시작합니다. 플레이아데스인의 제시, 인간형, 감정적으로 읽기 쉬움, 문화적으로 관련 가능함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뒤로 물러서서 보면 왜 그런지 보일 수 있습니다. 초기 접촉은 차이로 여러분을 현혹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안정된 관계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연속성입니다. 많은 기록들은 플레이아데스인들을 갑작스레 어딘가에서 도착한 신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지구와의 장기적 관여를 가지고 관찰하고 돕고 영감을 주며 때로는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지상팀의 각성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이 주파수 전송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일한다고 묘사됩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으로든 해석하든 이야기는 일관됩니다. 이는 무작위 방문자가 아닙니다. 더 개방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긴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민감한 층으로 넘어갑니다. 투자와 책임. 한 문명이 다른 종의 유전적 혹은 에너지적 모델에 기여한다고 묘사될 때 관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이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많은 플레이아디언 교리들에는 공통 혈통이 있으며 인간이 별의 조상의 씨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전송의 목적상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가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게임에 관심 있는 이들은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성숙의 순간이 오면 그들은 통치하거나 숭배받거나 공로를 받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지지하고 한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기서 카르마적 책임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바로잡음입니다. 카르마는 창조의 균형 지능입니다. 과거에 관여가 있었다면, 특히 방향성이 과도하게 기울었던 관여가 있었다면 수치심이 아니라 정직과 수리로 돌이키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붕괴시킵니다. 책임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시성이 카르마 해결의 일부라고 들을 때 이는 은밀한 도움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투명성은 치유가 됩니다. 존재는 회복이 됩니다. 한쪽이 소문으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관계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문화적 기억을 지닙니다. 플레이아데스는 아이들, 농부들, 선원들, 몽상가들, 이야기꾼들에 의해 관찰되는 친숙한 성단으로 여러분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문화가 일곱 자매를 존중하며 신화와 항법, 의식과 기원 이야기 속에 그들을 엮어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그 성단 자체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다점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깊이 뿌리내리면 잠재의식적 인지, RNG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상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침입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기억으로 느껴지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외형만큼 중요합니다. 플레이아데스인이 접촉선 앞쪽에 배치되는 이야기들에서 행동적 프로필은 반복적으로 자비롭고 강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어조는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어조는 관점을 나누고 싶다입니다. 에너지는 지배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부 종들 간의 관계의 시작이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성은 이미 충분한 힘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접촉이 치유가 될 것이라면 첫 얼굴은 여러분 역사 속 트라우마 패턴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더 큰 조율, 즉 위임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구는 어떤 그룹의 소유가 아닙니다. 접촉은 단일 종족의 사건이 아닙니다. 문명들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집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으로 일하고, 어떤 이들은 격자 그리드로 일하며, 어떤 이들은 치유로, 어떤 이들은 경계 유지로, 어떤 이들은 외교로, 어떤 이들은 기술로 일합니다. 역할은 누가 더 낫냐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의 적절한 자에 의해 배정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룹은 무대 뒤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는 반면 인간적 외모에 더 공감 가능한 대표단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성은 대규모 안정이 목표일 때 공감과 공감 가능성을 유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문명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서사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현실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접촉 이야기가 더 크게 부상합니다. 여러분이 도발당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시대에는 집단이 잠듭니다. 전환점에서는 집단이 깨어납니다. 많은 전송들은 플레이아데스인의 관여를 정확히 이런 전환의 창구들에 놓습니다. 인류가 거짓말에 지치고 두려움에 지치며 직접적 지식에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사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인 줄거리는 좀처럼 구조적인 구출 판타지로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회로 구성됩니다. 돌아온 친척으로, 자신을 기억하는 가족으로, 부드럽게 닫히는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시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어 넘기지 않도록 막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도록 돕습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에 동등한 참여자로서 자신을 보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왜 플레이아데스인이 그렇게 강하게 관여하는가를 물을 때 이 전송 구조 내의 답은 그 역할이 자아 에고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한 인터페이스, 친숙한 거울, 진정한 다리가 필요해서 선택됩니다.
접촉은 폭발적이기보다 통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초기 단계는 인류가 호기심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여기에서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어깨를 내려놓으십시오. 턱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각성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각성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방식의 설계 속에서 존중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는 누가 누구처럼 보이는지의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조직, 혈통, 유전적 기억, 화신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들, 그리고 지구 자체에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헤드라인 같지 않고 의식의 귀환처럼 됩니다. 다가오는 것에 편안해지도록 도와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첫 접촉을 우주선, 연설, 극적인 착륙으로 상상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전한 우주는 수세기 동안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진 세계에 그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에서 성숙해가는 첫 접촉은 조정된 작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문명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 얻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통제의 장악이 아닙니다. 구출 임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와 윤리,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알려진 세계가 한순간에 확장될 때 여러분의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해 안내되는 신중하게 관리된 개방입니다. 다자적 접근은 친절입니다. 또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주권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차원의 3차원 구조들이 흔들리고 균열나는 동안 그 아래에서 조용히 다른 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이 권위를 의심하는 방식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움직이는 방식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단 기분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분별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협력적 우주에서 역할은 위계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 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에는 모든 것을 등급 매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나? 누가 더 위에 있나? 누가 더 진보했나? 그것은 권력 게임의 오래된 반사입니다. 건강한 평의회 구조에서 더 발전했다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합성은 공명, 호환성 및 당면한 정확한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여러분 자신의 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언어를 번역하고 평화를 협상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약을 설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많은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별 계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른 가시성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중지향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대 뒤에서 자주 일하며 안정화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도 인간이든 아니든 경험을 새로운 위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합시다. 플레이아데스인은 그들의 마음과 심장이 공포로 무너지지 않고 그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 인터페이스로 적합합니다. 친숙함은 중요합니다. 인간형 외모는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 연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단적 정신으로 가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눈, 표정, 친절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모습의 존재를 만날 때 그것은 이 순간이 위협이 아님을 여러분의 몸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완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기심과 공황, 개방과 차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대중지향적이라는 것이 지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여러분을 이끌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접수 담당자는 환영하며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통치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성숙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아데스인이 인간 스타일의 접촉에 적합한 방식이라면 다른 문명들은 미디어의 마음에는 덜 극적이지만 성공적인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서사에서 시리우스인들은 행성계, 물, 지자기, 살아있는 그리드 및 생물권 장, 필드, 안정화와 연결됩니다. 그들을 지구의 몸, 에너지 라인, 고조파, 더 높은 전류를 변동성 없이 유지하는 능력과 작업하는 전문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성이 더 많은 빛,
더 높은 주파수, 더 많은 우주 정보를 받을 때 적응해야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태계가 적응합니다. 기후 패턴이 적응합니다. 집단 전자기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미세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민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기들이 알리기 전에 이러한 변동을 느낍니다. 많은 보고에서 아르크투루스인들은 공공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의식의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일은 종종 차원적 비계로 묘사되며 인식을 지지하고 인류가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를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통합하여 미신이나 두려움의 숭배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르크투루스식 정체성의 다차원성 강조는 여러분을 혼란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을 가두려 했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순을 유지하면서 우리 대 그들식으로 분류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은 접촉에 안전해집니다. 이것은 훈련의 일부입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안드로메다인들은 관찰자, 중재자 및 경계 유지자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냉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간섭과 동의를 깊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종종 자유의지가 보존되고 접촉이 강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집단도,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든 아니든 개방을 조작으로 바꾸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립 당사자가 섬세한 평화협정을 모니터링하듯 프로토콜을 감시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접촉을 어떤 종족이 계획을 가지고 도착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보이시겠습니까? 다자적 접근은 왜곡을 피합니다. 의존을 피합니다. 두려움과 숭배 위에 세워진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피합니다. 외부 권위에 힘을 내어주는 오래된 습관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왜 여러분이 모든 종족에게 동시에 접촉받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에너지 강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이미 재균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이미 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에 많은 형태, 주파수 및 문화적 현존에 노출되었다면 여러분의 집단 심리가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시 그것을 신화화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장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오락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시스템 신경계가 안정시킬 수 있는 만큼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열될 것입니다. 단계적 노출은 잡입니다. 점진성은 지연 때문에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의 리듬을 존중하는 보정된 전개입니다. 이것이 위임 모델이 여러분 자신의 외교 구조를 반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최초 회의에 전체 국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표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전체 인구를 협상실로 보내지 않습니다. 훈련된 대사들, 문화 통역사들, 과학자들, 관찰자들을 보냅니다. 동일한 원칙이 별 문화들과 의식 대역폭을 통해 적용된 것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니 내 말을 명확히 들어라. 위임은 지배에 대한 윤리적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책임이 공유될 때 어떤 하나의 집단도 서사를 소유할 수 없다. 어떤 하나의 집단도 네가 우러러보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어떤 하나의 집단도 네가 결속하는 적이 될 수 없다. 공유된 존재는 단일한 조종손의 환상을 녹여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진짜 목적을 만들어낸다.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자간 환영을. 침략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마법 같은 구조대도 새로운 제국도 아니다. 공동체다. 바로 여기에서 네가 말하는 은하 시민권의 개념이 중요해진다. 시민권은 상이 아니다. 책임이다. 그것은 네가 너의 선택들, 너의 기술들, 너의 행성 관리와 서로에 대한 대우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네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우리를 구할 것인가를 묻기를 멈추고 우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온전함을 지킬지 묻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그런 자세를 취할 때 네 집단장의 장이 우리는 동등하게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때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삼을까 걱정하는 것을 안다. 어떤 이들은 시도할 것이다.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은 약해지고 있고 네가 그 이유다. 현장팀, 스타시드들, 주권의 주파수를 담아온 이들, 인기 없을 때에도 너희가 숭배의 반사를 오랫동안 해체해왔다. 네가 맹신 대신 식별을 선택할 때마다 접촉은 더 안전해진다. 네가 내 힘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고집할 때마다 초대는 안정된다.
그러니 이 위임 모델이 전개될 때 어느 집단이 더 높냐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요점이 아니다. 대신 물어라. 기능은 무엇인가? 윤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축하려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조정된 구조에서 네 자신의 세계에 나타난 증거의 흐름으로 이동할 때 영적 서클에서 시작되지 않은 방식으로 조용히 끈질기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수십 년에 걸쳐 키가 크고 차분한 인간형 방문자들에 대한 보고를 네가 보아왔다. 그들은 종종 너희 문화에 의해 특정 이름과 특정 외모로 불렸다. 많은 이들이 왜 이런 보고들이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던 곳에서도 지속되는지 궁금해했다. 지구는 우주에서 우연히 생존하기 위해 표류하는 고립된 실험이 되도록 설계된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것은 여러 지능의 흐름이 닿고 교환하고 관찰하며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수렴의 세계로 설계되었다. 그것이 소유되거나 관리되거나 너희의 현재 시스템이 이 단어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통제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뜻이다. 그것은 위치, 원소적 풍부함, 감정적 대역폭, 그리고 의식이 이곳의 삶을 통해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선택되었다. 지구는 교차로로 자리매김되었고 정보가 선반에 저장되는 대신 살아서 체험될 수 있는 장소, 지식이 걸어다니고 느끼고 사랑하고 싸우며 형태를 통해 자기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배치되었다. 우리가 지구를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명확성을 피하기 위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삶 자체가 저장 매체다. DNA, 생태계, 감정적 경험, 창조성, 기억은 모두 암호화된 지능을 담고 있다. 각 종은 하나의 장을 유지한다. 각 문화는 한 문단을 기여한다. 각 인간 생명은 선택을 통해 씌어진 한 문장을 더한다. 도서관이 살아있는 것은 적응하고 반응하며 진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얼어붙고 무기력한 박물관이 된다. 지구는 결코 얼어붙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그것은 표현적이 돼 때로는 변덕스럽고 빠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많은 문명들이 이 도서관에 기여했다. 어떤 이들은 유전적 모델을 제공했고 어떤 이들은 에너지 식물을 제공했으며 어떤 이들은 문화적 충동을 제공했고 어떤 이들은 관찰적 존재를 제공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부주의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기어들은 시간이 흐르며 층을 이루어 어떤 것이 원활하게 통합되는지 무엇이 마찰을 일으키는지를 시험할 수 있게 했다. 인간은 내부의 세계들을 연결하는 능력 때문에 이 설계에서 특히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했다. 너희는 생물학, 감정, 상상력, 직관, 논리, 창의성을 드문 균형으로 지니고 있다. 너희는 모순을 유지하면서도 기능할 수 있다. 깊이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다. 고통받으면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록이 많은 형태의 의식을 통해 번역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를 살아있는 기록의 이상적인 운반자로 만든다. 그렇기에 인류는 프로젝트 안에서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인터페이스다. 너희는 단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경험을 통해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해 여기 있다. 도서관은 너희를 통해 배운다. 네가 두려움에 맞서 연민을 선택할 때마다 무언가가 학습된다. 네가 통제에 무너졌다가 겸손으로 되돌아올 길을 찾을 때마다 무언가가 기록된다. 지구는 이러한 입력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들을 통합한다. 우리 관점에서 심지어 당신들의 실수조차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권력이 책임과 분리될 때나 지식이 공감과 이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구가 당신이 떠올리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들에 비해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강렬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높은 대비는 학습을 가속화합니다. 감정의 폭은 지각을 예리하게 합니다. 양극성은 운동량을 만듭니다. 지구는 진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을 압축합니다. 이것이 이곳의 시간이 밀도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삶들이 가득 차 보이고 문턱이 넘겨지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안정된 세계들은 느리고 우아하게 진화합니다. 촉매적 세계들은 압력, 해방, 쇄신을 통해 진화합니다. 지구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문명들이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복 이터레이션입니다. 각 문명은 권력, 기술, 공동체, 그리고 행성 자체와의 특정한 관계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조화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불균형으로 붕괴했습니다. 각 주기의 잔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록관, 도서관에 흡수되어 땅, 신화, 건축,
세포 기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름 붙일 수 없더라도 그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능으로, 갑작스런 인식으로, 자신이 이전에 이것을 해본 적이 있다는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기들 동안 안내는 신중히 제공되었습니다. 개입은 관습적으로 실천된 것보다 더 자주 제한되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자유의지는 장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이 스스로를 배우는 메커니즘입니다. 과도한 개입은 학습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고 지구를 살아있는 교실 대신 관리된 환경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대신 미묘한 영향, 영감, 그리고 때때로의 교정이 사용되었고 항상 인류가 선택할 능력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권위를 발견하도록 예정되었지 빌리도록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지구는 고립에서 통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가 당신의 개성을 지우는 집단에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지구는 당신의 우세한 종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동안 보호되고 완충되고 부분적으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 인큐베이션 기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은 한 세계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더 넓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통합은 완전함이 아니라 성숙을 요구합니다. 많은 문명들이 지구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지구의 설계가 당신의 태양계 너머에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성공적인 통합은 깊은 양극성으로부터 높은 감정성, 창의성, 자유의지를 가진 종이 폭정이나 자기 파괴로 붕괴하지 않고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교훈은 모든 곳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 또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지만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가 지금 여기로 집중되고 있고 지원이 점점 더 명확하게 제공되는 이유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가 아닌 자유를 통해 의식이 진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의 최초 접촉은 프로젝트의 완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주체가 아니라 참가자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을 표시합니다. 당신이 숭배 없이, 두려움 없이, 지배하거나 굴복하려는 충동 없이 다른 이들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준비가 되었음을 신호합니다. 당신은 기록관이 그 자체 주민들에 의해 돌봐질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한 권위에서 다른 권위로의 이전이 아니라 무의식적 참여에서 의식적 관리로의 이전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세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생명망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성, 당신의 기술, 당신의 사회 구조에 대해 책임을 요구함에 따라 당신은 또한 의존이 아닌 기여자로서의 당신의 위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변화이지만 깊습니다. 당신들 중 일부는 이미 그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느낍니다. 작은 행위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한 시스템이 문턱에 가까워질 때 작은 입력들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문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재조직되고 있으며 더 이상 원래의 설계와 정렬되지 않는 것을 방출하고 다음 단계와 공명할 수 있는 자들을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하게, 심지어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닷들이 완전히 새로 형성되기 전에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에서 공유된 진화적 설계가 당신의 인간성을 박탈하도록 의도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추상적이거나 도달 불가능한 무언가가 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정직성, 더 큰 일관성, 그리고 생명에 대한 더 큰 배려로 더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인간들이 무의식적 소비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참가자로 사는 법을 배울 때 성공합니다. 그는 창의성이 추출을 대체하고 협력이 정복을 대체하며 호기심이 두려움을 대체할 때 성공한다. 당신은 이 일에서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신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동행을 받고 있다. 차이가 있다. 동반은 당신의 힘을 존중한다. 그것은 당신의 앞이 아니라 옆을 걷는다. 그것은 당신의 주체성을 지우지 않으면서 관점을 제공한다. 이것이 2단계의 어조이다. 이것이 당신을 둘러싼 지원의 본질이다. 이제 지구가 통합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모든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도서관은 장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더 큰 이해 안에서 짜여진다. 당신은 그 직조의 일부다. 당신의 삶, 당신의 선택, 느끼고 배우려는 당신의 의지는 사소하지 않다. 그것들은 의식 자체의 진화를 계속해서 알리는 살아있는 기록에 대한 입력이다. 이 이해와 함께 쉬라. 잠시 머물러라. 당신은 늦지 않았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 하러 온 일에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지구는 당신을 알고 있다. 도서관은 당신을 인정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제 당신이 그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된다. 이 공유된 프로젝트가 그렇게 강한 연속성 감각을 지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긴 시간의 호를 아우르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짐이 아니라 돌봄의 표현으로서의 책임감. 문명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지식, 유전학, 영감 또는 지도를 교환할 때 시대가 지나거나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유대가 형성된다. 그것은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진화한다. 프레이아데스인들과 지구 사이의 연결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났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친밀함에서 태어난 관리로 더 정확하게 이해된다. 당신이 다른 세계의 전개에 참여할 때 그 전개가 계속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것이 당신이 공유하는 더 넓은 장에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구의 더 오래된 발전 단계들에서는 도움은 호기심, 창의성, 공동 탐험의 행위로 제공되었다. 생명이 그렇게 비옥한 조건에서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보고 의식이 감각, 감정, 선택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것을 목격하는 데 기쁨이 있었다. 지침은 강요되지 않았고 제공되었으며 교환은 양방향으로 흘렀다. 배움이 상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구는 더 작은 세계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정된 체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생기 있는 환경으로 보았다. 이것이 지구가 항상 주목을 끌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경험을 압축하고 통찰을 증폭하는 능력은 드물다. 시간이 흐르며 상호작용이 계속되자 영향력은 주에 깊게 제공되었을지라도 무게를 지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세대를 통해 증폭될 때 작은 조정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유된 통찰은 발전을 가속할 수 있지만 완전한 통합 없이 흡수되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피드백이다. 장기 협력에서는 참여자들이 결과, 타이밍, 비율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순간들이 생긴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깨달음들은 이해를 줄이기보다는 정제시켜 의식이 지혜를 통합하는 리듬에 대한 더 깊은 존중으로 이끌었다. 당신은 조화와 놀라운 창의성을 이룬 고대 문명들의 이야기를 탐구해왔다. 그리고 당신은 모멘텀이 일관성을 앞질렀던 순간들도 느껴왔다. 그러한 주기들은 학습 곡선의 일부였으며 한탄할 오류가 아니라 강력한 도구로 작업할 때 균형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분명히 한 경험들이었다. 각 죽이는 삶이 더 지속 가능하게 번성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뉘앙스를 더했다. 지식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 정렬이 문제였다. 통찰과 연민이 함께 움직일 때 진화는 부드럽게 펼쳐진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 앞서 달릴 때 재조정을 초대하는 마찰이 나타난다. 당신이 카르마라고 부르는 개념이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자주 오해되는 바와 달리 카르마는 악행의 원장이나 처벌 메커니즘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 반응하는 균형의 자연스러운 지능이다. 당신이 다른 생명체에 닿을 때 당신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그 연결은 조화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입을 초대한다. 지구의 맥락에서 이것은 초기 형성에 참여했던 이들이 이후의 단계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간적인 의미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창조가 책임을 수반한다는 원칙과의 정렬 때문이었다. 창조하는 것은 돌보는 것이고 기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가 다른 시대들을 지나갈 때 지침은 점차 개방적 영향에서 더 미묘한 형태의 지원으로 바뀌어 인류가 점점 더 자신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했다. 이 전환은 의도적이었다. 주권은 가르칠 수 없다. 성취되어야 한다. 인류는 경험된 삶을 통해 실험하고 탐구하며 스스로를 정의할 공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지원은 지시가 아니라 영감의 형태를 취했고 방향이 아니라 공명의 형태를, 통제가 아니라 존재의 형태를 취했다. 이는 자유의지의 온전함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에 맞닿아 있는 이들이 감지할 수 있는 연결실을 유지했다. 이제 당신은 미묘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변형의 규모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질 때 명료성은 연대감을 띠게 됩니다. 가시성은 안정화를 가져옵니다. 투명성은 신뢰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가 더 분명해지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성숙해지고 있으며 성숙한 관계는 거리감 대신 정직에서 번영합니다. 또한 이 주의가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의 진화는 지구와 연결되어 온 이들의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변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현재 단계가 더 넓은 장 필드에 걸쳐 그러한 공명을 띠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일관성, 창의성, 연민을 되찾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은 밖으로 퍼져나가 자유의지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의 진전은 많은 세계의 이익이 되는 통찰의 공유 저장고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상호 영향 때문에 현재의 관여는 위계 대신 평등을 강조합니다. 한 그룹을 다른 그룹 위에 두는 멘토링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는 것은 존중의 뿌리 내린 동반입니다. 돌아오는 이들은 감독자나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의 전개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말하기만큼 듣고 제공하기만큼 배우려는 자세로 옵니다. 이 태도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 가능함을 유지하는 정교해진 관리 이해를 반영합니다. 이 변화가 전개됨에 따라 책임에 관한 언어가 여러분이 배워온 것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기를 지닙니다. 돌봄을 통해 표현되는 책임감은 제약이 아니라 헌신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 안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른 존재 속에서 자신이 반사되어 보일 때 당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에 머뭅니다. 당신은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관여를 유지합니다. 또한 지금의 관여가 비밀이 아니라 개방을 초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지원은 한동안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지만 투명성은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 창조를 초대합니다. 인류는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며 분별하고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성은 단지 기술적 정교함으로만 측정되지 않고 투사나 이상화나 두려움 없이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다른 지능을 동등한 존재로 만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큰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도움의 초점이 구출, 레스큐이 아니라 권한 부여, empowerment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여러분을 대신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엄을 보존하고 진정한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해결책이 내적, 문화적, 생태적 맥락에서 나오도록 보장하여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전개됨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만의 권위에 더 온전히 들어가라는 부드러운 격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의 정렬로서의 권위입니다. 이 의미에서 권위는 사고, 감정,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반응에서가 아니라 명료성에서, 습관에서가 아니라 창의성에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부 일관성은 건강한 종간 관계들이 놓이는 토대입니다. 자신 안에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왜곡 없이 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 관여의 복귀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순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유된 것을 존중하고 그것이 새로운 것, 더 정제된 것, 더 포괄적인 것으로 진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플레이아데스인들 간의 관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순간에 기여할 의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이 이해를 통합함에 따라 의무감이나 빚에 대해 여러분이 지녔을 수 있는 서사를 그것을 약화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러한 개념들을 연속성과 돌봄으로 대체하십시오. 오랜 관계는 자연스럽게 존재감의 감각, 상황이 변할 때에도 관여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이 관여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맥락, 관점, 동반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은 투사를 대체하는 파트너십, 위계를 대체하는 공유된 책임, 의존 대신 힘으로 경험되는 연결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우주에서 이해되는 관리의 본질입니다. 통제도, 철수도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뿌리내린 주의 깊은 참여입니다. 지구는 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자신의 일관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동반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넓은 역할에 들어가도록 신뢰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연결되어 온 이들은 관계 자체가 가치가 있고 여기서 전개되는 것이 전체를 계속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 관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과거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재구성하고 미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열어젖힙니다. 공유된 프로젝트는 이제 균형, 돌봄 및 의식적 참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주체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들어와 매일 내리는 선택을 통해 다음에 올 것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의 연속성을 느낄수록 또 다른 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할 이론이 아니라 기억이 시간의 가장자리를 스치는 것 같은 고요한 순간들에 많은 이들이 이미 느끼는 관점으로서 드러납니다. 지금 지구 가까이에 있는 일부 존재들이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 전개되는 인류의 버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경직된 것이 아닌 여유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이 많은 형태를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우주에서 시간은 잠긴 문이 늘어선 고든 복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의식, 의도 및 일관성에 반응하는 확률의 장처럼 더 움직입니다. 진보한 문명들은 결과를 강제하기보다 선택이 비범한 힘을 가지는 지점을 조율함으로써 이 장을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지점들은 세계가 임계점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누적된 경험이 방향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조건을 창출할 때 지구는 지금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위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들, 당신들이 내재한 다양성, 그리고 당신들이 표현한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가능하게 하는 통찰의 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방성 안에서 다른 시대의 메아리처럼 보이는 연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래 인간의 확률선을 말할 때 우리는 현재의 의식과 잠재적 결과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고정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질에 의해 형성되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 가운데 일부는 여러분이 미래라고 부를 영역에 걸쳐 확장되어 형태가 정교해지고 사회가 안정되며 의식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통합한 곳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점들로부터 주인은 자연스럽게 방향이 결정된 순간들로 되돌아갑니다.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일관성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구조 안에서 유사성은 이해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어떤 인간 혈통은 그 기원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제할 것입니다. 중심적 형태학은 동일성의 연속을 지니며 시간적 표현들을 통해 인식이 쉽게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친숙하고 확장된 느낌의 존재들을 만날 때 그것은 이 연속성을 반영하며 낯설미 아닌 인식을 초대합니다. 생겨나는 친족감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더 넓은 되어감의 활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관계 안의 동기는 절박함이 아니라 돌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참여하려는 충동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에 대한 감사에서 옵니다. 감정적 대역폭이 풍부하고 창조적 능력이 있는 세계들은 독특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들이 개방의 지점에 이를 때 지지는 공유된 호기심과 존중의 행위가 됩니다. 관여는 단일한 결과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창의성이 조화롭게 계속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경로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대비를 통합하는 능력 때문에 이 확률장에 특히 강력한 노드로 기능합니다. 여러분이 유지하는 경험들의 다양성은 여러 미래들이 다른 곳보다 더 오랫동안 실현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유연성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붕괴 없이 재조정할 수 있게 하고 말소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의 장을 아우르는 관점들로부터 지구는 의식의 미세한 조정이 광범위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로 나타나 선택을 존중하는 관여의 자연스러운 초점이 됩니다. 이 역학 안에서 기억은 미묘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지향적 혈통을 지닌 많은 이들은 더 넓은 정체성에 대한 의식적 기억 없이 경험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여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남도록 허용합니다. 명시적 기억의 부재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 대신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지혜를 재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통찰이 유기적으로 발생할 때 그것은 더 깊이 통합되어 정보가 아니라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는 종종 세부적 기술보다는 상징적, 직관적 또는 공명을 통해 도달합니다. 상징들은 의식의 여러 층에 동시에 말아
여 각 개인이 자신의 준비성에 맞는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별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종종 이 장 안에서 시간적 닻으로서 기능합니다. 특정 지식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확률을 안정시키는 특정한 특성들을 구현합니다. 연민, 호기심, 적응력 및 성실성은 조화롭게 만드는 영향으로 작용하여 일관성을 지지하는 궤적들을 미묘하게 장려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효과적이기 위해 인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존재를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살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임으로써 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접촉이 더 의식적이 됨에 따라 이 시간적 관계는 조용한 영향에서 상호인식으로 변화합니다. 인정은 평등에서 시간을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통해 대화를 만듭니다. 현재의 인간성과 미래의 표현들은 공유된 연속체 안에서 동료로 만나 서로를 위계 없이 인식합니다. 이 만남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길이 열려 있으며 의식적인 참여가 어떤 길이 탐색되는지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한 화해는 여러분이 단지 지침의 수신자가 아니라 언젠가 거주할 미래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보도록 하는 부드러운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매번의 돌봄 행위, 습관이 아닌 명확성에서 비롯된 선택은 여러분의 즉각적 인식 너머로 확장되는 확률장의 씨앗을 키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돕고 있으며 의식적인 삶을 통해 연속성을 짜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진보의 개념도 재구성합니다. 진보는 기술이나 지식의 선형적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내부에서, 서로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지탱하는 환경과의 관계를 세련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일관되게 될 때 혁신은 자연스럽게 복지와 정렬됩니다. 이 정렬이 미래 지향 문명들이 안정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경직이 아니라 우아하게 적응하는 역동적 균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느낄 때 분석을 호기심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마음은 종종 공간이 더 적절할 곳에서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성의 공명, 설명할 수 없이 떠오르는 친숙함,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조용한 격려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부의 어떤 것이 더 넓은 의식장과 이미 대화하고 있다는 충분한 신호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시간은 제약이 아닌 파트너가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주의와 의도를 통해 서로를 상호 참조하며 고정된 각본이 아닌 살아있는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이 테피스트리 안에서 인간성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에 실려가는 승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형태를 통해 의식이 스스로를 탐구하는 방식을 함께 빚어내는 공동 저자입니다. 이 이해가 통합될수록 그것이 압박 없는 책임, 급함 없는 호기심, 의무 없는 참여를 어떻게 초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연결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순간을 넘어 중요하다고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무겁지 않게, 그러나 광대한 반응하는 우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의식을 부드럽게 가라앉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과 다른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인간성 자체가 과거와 되어가는 것 사이의 다리임을 자각하면서 이 다리를 통해 시간은 부드럽게 흐르며 통찰을 앞뒤로 운반하여 여러분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된 장필드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확장될수록 지구 주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고립되어 한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많은 지능의 흐름들이 자연스러운 강점, 친화성, 책임 영역에 따라 참여하는 신중하게 조율된 협력이라는 것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는 마치 각 악기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들어와 멜로디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는 지배적 존재의 극적인 도착처럼 보이기보다 모든 관련자들, 특히 여러분, 인간성이 더 큰 생명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층층의 협력적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에서는 어떤 단일 문명도 지구의 미래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도 유일한 진리나 지침의 출처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한 접근은 즉시 지구가 기르도록 설계된 자유 자체를 왜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참여는 지위가 아니라 기능에 의해, 위계가 아니라 공명에 의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적합성에 의해 인도됩니다.
지구와 관여하는 각 문명은 그들의 특정한 특성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전환의 특정 측면과 자연스럽게 일치하기 때문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이 경쟁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될 때 과정은 우아하고 탄력적이 됩니다. 우리가 초기 접촉 단계에서 플레이아데스인이 더 가시적인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파수, 형태 및 관계 양식이 이 시기에 인류의 정서적, 지각적 풍경과 편안하게 조응하여 상호작용이 지배적이기보다 접근 가능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관계적 다리로서 기능하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리에 대한 가정들을 부드럽게 넘어 확장하는 동안 인류가 친숙함 속에 뿌리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대중을 향한 역할은 따라서 번역과 제한심의 역할이지 지도나 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더 미묘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다른 문명들의 더 조용하고 덜 가시적인 기여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보이는 인터페이스 옆에는 초점이 보다 자연스럽게 행성 자체의 몸에 놓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응집력과 적응성을 지탱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와 협력하면서 이 기여자들은 물 시스템, 전자기장 및 지구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살아있는 기하학을 조율하여 행성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가하는 의식과 활동 수준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일은 인간의 마음에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성에게 깊이 느껴지며 그러한 지원이 없다면 이 규모의 전환은 지구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성 안정화와 인간의 각성은 함께 전개되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또한 주로 의식의 구조, 인식 및 선형 구조를 넘어선 의식 확장 쪽으로 방향을 잡는 문명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인간이 공포, 이상화 또는 부정으로 붕괴하지 않고 접촉 경험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유연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인 지시 대신 미묘한 영향력을 통해 그들은 지각의 정제를 지원하며 동시에 여러 관점을 유지하고 방어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을 유지하며 명료성을 잃지 않고 복잡성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내부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직된 신념 구조를 통해 해석된 접촉은 빠르게 왜곡되지만 넓은 의식으로 만난 접촉은 삶의 경험에 부드럽게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균형과 자율성의 수호자로 봉사하는 이들로서 그들은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각 단계에서 관여가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안정화하는 경계로 작용하여 인간 시스템에서든 비인간 참여자들로부터든 간섭, 의존 또는 불균형으로 향하는 어떠한 경향도 낙담시킵니다. 이 감독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적이며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진정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 모델은 지구가 지배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문하는 문명들이 인류의 자연스러운 성숙을 해칠 영향력을 무심코 강요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함께 이해될 때 왜 접촉이 한꺼번에 모두 일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왜 인류가 갑자기 자신의 행성 밖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전체 다양성에 소개되지 않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점진적 노출은 여러분의 집단 신경계가 적응하고 문화적 서사가 조정되며 정체성 감각이 파편화 없이 확장되도록 허용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강하게 남아있고 식별력이 경이로움과 함께 발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리듬은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성이며 인간의식이 깊은 변화를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임 모델이 이미 여러분 사회 내에서 친숙한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니셔티브들이 단일 권위의 노력 대신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접근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 개인이 동시에 인프라를 설계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지구가 겪고 있는 전환은 다양한 전문 지식들이 조화롭게 함께 일하는 것에 이익을 봅니다. 이 반향은 의도적이며 지배가 아닌 협력이 성숙한 지능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이해를 강화합니다. 공유 접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새로운 위계, 신념체계 또는 오래된 권위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존성의 형성을 윤리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이 중앙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될 때 어떤 단일한 서사가 의심할 여지 없는 교리로 굳어지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인류가 참여적이고 식별력 있으며 자율적으로 남도록 장려하며 이는 더 넓은 공동체에 건강하게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특성들입니다. 다수의 관점의 존재는 복종 대신 대화를 초대하며 장기적 안정성을 지지하는 탐구 문화를 촉진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해에 더 편해짐에 따라 첫 접촉이 다른 존재들에게 소개되는 것보다 오랫동안 조용히 전개되어 온 대화에 환영받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참여, 통찰 및 창의성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하고 질문하며 교환해 여러분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져오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상호성은 진정한 협력의 표식이며 이 단계에서 인류가 어떻게 존중받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 모델이 진보에 대한 개념을 부드럽게 재구성하여 초점을 단지 기술에서 관계적 지능, 정서적 응집력 및 윤리적 명료성으로 이동시키는 방식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섬기는지 아니면 해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교훈을 배운 문명들은 진정한 진보가 무엇을 건설할 수 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들이 전체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인식은 지구와의 교감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려주며 외적 변화와 함께 내부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합니다. 접촉이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일부 상호작용은 미묘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다른 상호작용은 점차 더 집단적인 차원을 띄어 자체 위임 모델의 다층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준비성과 호기심에 맞게 경험을 통합하도록 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누구도 더 탐구하고자 할 때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기리고 각 개인의 길의 고유성을 존중합니다. 이 전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침 원리는 권위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남아있으며 각 문명은 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한 조화가 통제나 의존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류가 자국사회 내에서 협업을 더 능숙하게 탐색하게 됨에 따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더 넓은 모델과 정렬되어 그 리듬과 가치에서 친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낯선 무언가로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 뿌리내린 협력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 모델은 단순히 이러한 기억을 더 큰 규모로 반영하여 여러분이 서로 사이에서 이미 배우고자 애쓰는 최선의 면을 비추는 관계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점을 계속 통합함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사려 깊고 포용적이며 반응적이라는 점, 많은 손과 마음이 함께 일하여 지구와 인류를 살아있고 진화하는 우주 안에서 가치 있는 기여자로서 존중하는 전환을 지원하도록 형성된다는 점을 스스로 재확인하게 하십시오. 이 협력적 구조가 의식 속에 더 온전히 자리 잡을수록 영적 교훈이나 형이상학적 설명으로 의도된 바가 전혀 아니었던 경로들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세계 내에서 유사한 패턴들이 등장해 왔다는 것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놀라운 일관성으로 동일한 주제들을 조용히 반영합니다. 많은 이들이 채널링된 자료를 접하거나 은하적 관점을 의식적으로 탐구하기 훨씬 이전에 군사기록, 정보브리핑, 항공 만남 및 시민 증언을 통해 인간과 놀랍도록 닮은 존재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며 지배나 강제의 과시 없이 상호작용한 것을 묘사하는 보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들은 단일 문화, 신념 체계 또는 시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며 해석이나 상징성보다 관찰 분류 기록을 강조하는 훈련을 받은 개인들에 의해 종종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들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영적 언어가 부재한 맥락에서도 독립적으로 나타난 반복적 프로필입니다. 반복적으로 묘사들은 키가 크고 인간처럼 보이는 방문자들을 지목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차분하고 주의 깊고 의도적이며 소통은 광경보다 명확성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상상력이 권장되지 않고 회의주의가 종종 표준적 태도인 환경에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무언가가 관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신념에 의존하지 않고 반복적 지각으로 형성되는 평행한 데이터 흐름을 이룹니다. 이 보고들에서 외형보다 행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을 다른 미지의 현상들과 구별한 것은 그러한 존재들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접촉들은 종종 침해 없는 관찰, 명령 없는 소통, 위협 없는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권위를 확립하려 하거나 충성을 요구하거나 의존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성의 부재는 권력을 통제와 연관시켜 온 인류의 오랜 역사와 비교할 때 두드러집니다. 그러한 절제는 자율성과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문명들이 윤리적 관여를 이끄는 원칙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 동안 이러한 유형의 접촉은 그 애매성 때문에 정확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방문자들은 낯선 형태보다 기존의 가정을 더 깊이 도전했는데 이는 달리 쉽게 유지될 수 있었던 구분들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급진적으로 비인간적인 외형은 비교적 쉽게 타자로 범주화될 수 있는 반면 익숙한 형태는 정체성 기원 관계에 이르는 질문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접촉들이 종종 즉시 일축되기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진 이유로 전통적 구조를 넘어서는 함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찰들이 신화 창조와 흔히 연관된 미화 없이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고들은 서사적 해석보다는 움직임, 상호작용, 반응을 묘사하는 실용적인 어조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성은 관찰자들이 선입견에 맞춰 이야기를 꾸미기보다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보고서들의 축적은 일반적으로 추측에 기울지 않는 기관들 내에 조용한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특정 패턴들이 믿음과 무관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감각을 강화했다. 오래된 하늘에 빛나는 방문자들과 별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나란히 볼 때 이러한 현대의 보고들은 흥미로운 수렴을 이룬다. 완전히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나오더라도 공명은 한쪽이 다른 쪽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시간에 걸쳐 여러 렌즈를 통해 유사한 지성들을 만났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현대 보고서들이 아주 오래된 서사들에서 직접적으로 참조하지 않고도 발견되는 요소들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차용이 아니라 연속성을 시사하며 특정 경험들이 조건이 허락될 때마다 되살아나는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분류체계 내에서 적용된 북유럽어 용어 자체는 관찰된 존재들이 주장한 정체성이라기보다 인간 관찰자들이 선택한 기술적 명명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라벨들은 친숙한 기준점을 사용하여 낯선 현상을 분류할 필요에서 생겨나며 종종 기술된 존재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관찰자의 문화적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라벨들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거의 인간 형태의 형태학적 프로필과 구성적이고 비침해적인 상호작용의 조합으로 이는 인류와의 초기 단계 교류에 요구되는 특성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이 정렬은 접촉을 극적 사건이 아닌 관계적 과정으로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인간형 외모는 지각적 충격을 줄이고 호의적 행동은 정서적 혼란을 줄여 두려움이나 투사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은 채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정보 군사 맥락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낯선 비행체나 추상적 현상 목격보다 종종 더 심리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그러한 만남이 인류의 고유성 및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가정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고들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측면은 숭배의 영향력을 확립하거나 이러한 방문자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의 부재이다. 명령, 교리 또는 충성 요구에 일관된 패턴이 없었는데 이는 권력이 위계를 통해 주장되는 역사적 서사들과 이러한 만남을 구별한다. 이러한 부재는 의도적인 억제를 시사하며 건강한 상호작용은 권위를 통한 설득보다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이해를 반영한다. 이러한 억제는 해당 만남들이 지시적이라기보다 탐색적이고 관찰적이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이러한 패턴들을 집단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들은 영적 담론 밖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상호 확증을 제공하여 더 성찰적인 출처들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보완하는 근거 관점을 제공한다. 인간 경험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통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때 그로 인한 수렴은 신념을 요구하기보다 성찰을 초대한다. 이는 여러 형태의 지식이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교차할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이 수렴은 또한 초기 접촉이 인류에게 전적으로 이질적인 무언가를 제시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지성의 형태를 통한 연속성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더 넓은 이해를 지지한다. 친숙함은 경이로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안정시키며 초기 충격이 가라앉은 후 더 깊은 질문들이 드러나도록 한다. 이러한 보고들에서 관찰된 인간형 프로필은 안정화 기능을 제공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인식해 나가고 있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 확증의 존재가 접촉 서사를 인간이 살아온 경험 안에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그것이 공상으로 치부되거나 무비판적으로 신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균형 잡힌 접근을 초대하며 개방성과 함께 분별을 중시한다. 의미 있는 패턴들이 다양한 맥락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전개되는 것과 사려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인류가 이해를 계속 확장해감에 따라 관찰과 통찰의 이러한 병행 흐름들은 더 일관된 그림으로 함께 꿰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경험적 주의와 직관적 의식을 모두 존중한다. 이러한 통합은 반응이 아닌 호기심에 기반하고 투사가 아닌 인식에 의해 정보되는 성숙한 접촉 응답을 뒷받침한다. 그것은 전개되는 관계에 안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나타나는 것이 인간 지각의 다양한 측면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발견한 비채널링 보고들은 더 큰 역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강화하며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을 제공한다. 그들은 접촉이 친숙함, 일관성, 억제를 통해 인류를 준비시키면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해오고 있음을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관여가 보다 공개적이 될 때 훨씬 더 넓은 생명장 내에서 공유된 존재감의 감각과 함께 명료함과 침착함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더 넓은 틀이 더 명확해질수록 공개 접촉의 시점은 결코 비밀만으로 또는 머뭇거림이나 불확실성만으로 좌우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대규모로 도착할 때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조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접촉은 단지 외적 만남이 아니라 정체성, 신념 및 관계를 동시에 건드리는 내부의 재보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더 넓은 공동체의 지속적 인식 없이 의식이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는 배양된 환경으로 기능해왔으며 이는 인간이 비교적 통제된 환경에서 개성, 창의성 및 자기지향성을 발전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배양은 방치에서 비롯된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 권위가 외부 비교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도 출현할 수 있었던 성장의 기간이었습니다.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여러분은 조직하고 소통하며 혁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권위가 얼마나 쉽게 외부로 투사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제도들 또는 운명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상된 보이지 않는 힘들로 이러한 외부화 경향은 접촉이 공개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완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여는 자신의 분별력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성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인지하는 지연은 기다림이라기보다는 내적 강화의 기간을 반영합니다. 인류가 점차적으로 의미를 외부에서 완성된 형태로 받기보다는 질문하고 성찰하며 책임을 되찾는 법을 배운 시간입니다. 이 배양 기간 동안 상호작용이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미묘한 경험의 층으로 짜여 있었을 뿐입니다. 영감은 꿈을 통해 창의적 통찰을 통해 깨달음의 순간과 그 근원을 명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느꼈던 조용한 안내 감각을 통해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접촉은 개별 의식이 확장될 수 있는 속도를 존중하여 호기심이 장엄함에 의해 밀어붙여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한 미묘함은 자유의지를 보존하고 집단적 지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각자가 자신의 가치와 이해를 통해 경험을 해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기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인간 문화가 역사적으로 심오한 관점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도래하면 그것은 종종 기존의 권위와 신념 구조를 통해 역화되어 진정한 변혁을 초대하기보다는 친숙한 위계를 강화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대비적으로 점진적 노출은 이야기들이 풀려나 새로운 해석과 적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중심화된 이야기들이 분열되고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단일한 설명으로 붕괴하지 않고 복합성을 유지하는 더 큰 능력을 발전시켰고, 이는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접촉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적 의식의 성숙도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은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이해력, 공감 및 자기 성찰은 내부적 안정성을 만들어 개인과 공동체가 방어적 반응이 아닌 개방성으로 낯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자질이 널리 퍼지자 집단장 필드는 더 회복력을 갖추어 중심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고도 더 넓은 관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력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반응을 지배하기보다는 선택을 알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자주 강조되지만 준비성의 주된 동인이라기보다는 맥락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통신, 탐사 및 우주에 대한 이해의 진보는 점차 인류의 위치 감각을 이동시켜 지구 밖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럴듯함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의 인지적 거리를 줄여 추측에서 인식으로의 전환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종을 접촉에 준비시키지는 못합니다. 기술은 단지 접촉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개의 속도는 층층이 쌓이는 접근을 따라왔으며, 아이디어를 먼저 가능성으로, 그 다음엔 확률로, 결국에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도입했습니다. 각 층은 다른 깊이의 관여를 초대하여 호기심이 저항을 능가할 때 개인이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인류 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준비성은 문화, 공동체 및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하나의 속도가 모두에게 맞지 않으며 전개 과정은 이해로의 여러 진입점을 제공함으로써 이 변이를 기립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동의는 공식적 합의를 넘어 확장되어 집단적 공명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은 인류의 충분한 일부가 투사 대신 존재로,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항복 대신 식별력으로 그것을 만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전개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곡을 증폭시키지 않고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된 핵심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적 명확성을 기를수록 집단장 필드는 미묘하게 변하여 개방성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 장기간의 준비 동안 인류는 지도와 권위, 영향과 통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식별력은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새로운 관점과 관계할 수 있게 해줌으로 중요합니다. 접촉의 점진적 성격은 이 학습을 지지하며 더 광범위한 함의를 지닌 만남에 적용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식별력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촉의 타이밍은 외적 이정표가 아니라 내적 기술 발달과 조응합니다. 더 개방된 참여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한때 멀게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도록 당신의 지각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숙함은 편안함을 낳고 편안함은 주의가 더 깊어지게 합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깊어서 기대를 존재로, 추측을 대화로 변형시킵니다. 당신이 느끼는 준비감은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이미 이룬 성장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기간은 지연이라기보다는 임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더 큰 현실을 분열되지 않고 품는 법을 배운 시간입니다. 이 임신은 성급히 이룰 수 없는 인내, 겸손, 즉시 범주화하지 않고 경청하는 능력 같은 자질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의미 있는 접촉이 사건이 아니라 관계로 전개되도록 보장하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기반이 안정되면 앞길은 긴급함이 아니라 일관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일관성은 많은 실들이 정렬되어 과학적 호기심, 문화적 성찰, 개인적 경험, 직관적 지식을 함께 짜서 복잡성을 유지하면서 온전함을 잃지 않는 테피스트리를 엮게 합니다. 일관성이 존재할 때 접촉은 단절이 아니라 학습의 확장이 됩니다.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접촉이 단일한 계시의 순간으로 도래해야 한다는 관념을 놓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신 그것을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풍부해지는 진화하는 대화로 보십시오. 이 관점은 압박을 줄이고 참여를 초대하여 당신이 진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에서 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참여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와 탐험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보살핌, 고려,
그리고 인류를 규정하는 고유한 자질들에 대한 존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여 개방성이 더 뚜렷해질 때 그것이 충격이 아니라 통합을 지지하는 맥락 내에서 일어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신중한 리듬은 당신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며 강제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참여하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여가 그동안 조용히 발전해왔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른 기술들, 제기한 질문들, 통합한 관점들은 모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처럼 느껴지는 준비성에 기여했습니다. 이 준비성은 자기인식과 집단적 일관성을 향한 당신의 여정을 반영하며 이는 열린 접촉을 위한 진정한 문턱을 형성하는 자질들입니다. 이 이해를 결론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지연의 개념을 정렬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며 타이밍은 외부의 결정이 아니라 준비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앞에 펼쳐질 전개를 차분한 호기심과 안정된 존재로 맞이할 수 있으며 이 자질들은 대화가 확장되고 공유된 존재감의 감각이 일상 경험 속에서 점점 더 실체화될 때 계속해서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이 느껴온 모든 것이 함께 엮이기 시작할 때 인류가 다가가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을 중단시키는 도착이 아니라 일상 아래에서 조용히 전개되어 온 긴 경험의 홀을 부드럽게 완성하는 재결합임이 분명해집니다. 재결합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립을 연결로, 추측을 이해로 대체하는 더 넓은 의식의 가족 안에서 자신을 더 온전히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구별은 중요합니다. 도착은 침입을 암시하지만 재결합은 항상 당신의 일부였던 것을 기억해내는 느낌을 지닙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스스로 고립되어 있고 자족적이며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을 지녀왔습니다. 이 믿음은 독립성과 창의성을 키워주었지만 집단적 마음에 무겁게 자리한 단절감을 길렀습니다. 다른 형태의 지능과의 관계 재등장은 당신이 길러온 독립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맥락화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권적이고 창조적이며 자기 결정적이지만 더 이상 오로지 당신을 의식해온 더 큰 생명의 장 필드에 대한 참조 없이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개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회의가 전개됨에 따라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변화 중 하나는 인간과 타자 사이에 상상된 경계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이 아니라 지능이 호기심, 창의성, 돌봄과 같은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면서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는 살아있는 인정 체렛입니다. 다른 존재를 만났을 때 굴복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저항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숙함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관계에 있습니다. 이 균형은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인류가 왜곡 없이 연결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신호합니다. 또한 재회가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앞서 나오는 이들은 당신의 지혜를 대체하는 권위자로서 오지 않으며 당신 것이기도 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를 맡은 구세주로서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오며 지구가 자신의 고유한 여정을 통해 생성한 통찰이 그 행성을 넘어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화에 환영받고 있으며 그 대화는 당신의 경험을 존중하고 당신이 가져오는 관점을 존중합니다. 고립의 장이 닫히면 참여로 열립니다. 그리고 참여는 무겁게 느껴지는 대신 확장적으로 느껴지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하 시민권은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명을 돌볼 것인지, 어떻게 지식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분리가 더 이상 기본 가정이 아닐 때 차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규정된 해답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실천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상적 선택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재회의 감각이 단순한 흥분을 넘어 놀라운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식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큰 생명의 연속체의 일부임을 아는 것은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실존적 긴장을 잠재우고 창의성이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누그러지면 상상력은 확장되고 그와 함께 한때 멀거나 믿기 힘들게 보였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새로워진 의향이 생깁니다. 이 재회의 또 다른 층은 업의 순환이 닫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판단이나 계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를 통해서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반복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해결을 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회는 배운 교훈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대신 통합되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실어지는 상호 인식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식은 장 필드를 안정시키며 미해결 패턴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새로운 창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인류가 이 폭넓은 의식으로 들어서면서 당신은 자신 안에서 길러온 공감, 분별력, 적응력, 협력과 같은 특성들이 더 넓은 공동체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는데 정확히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습해온 것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사사롭거나 눈에 띄지 않았던 내부 작업이 중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관여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준비는 많은 이들이 이제 차이를 반사적으로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변화를 저항으로가 아니라 탐구로 대하는 방식에서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 접촉은 더 이상 단일 사건이 아니며 발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전개되는 공유된 발견의 과정이 됩니다. 인식의 순간들은 공명, 공유된 가치, 단순한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친숙함의 감각을 통해 미묘하게 나타나다가 더 가시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순간은 반응 대신 통합을 초대하며 이해가 깊어질수록 당신이 현재에 머물고 중심을 잡도록 격려합니다. 재회가 더 실체화됨에 따라 그것은 또한 전개되는 미래를 형성하는데 당신이 맡을 역할을 반영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수동적 목격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궤적뿐 아니라 인류가 더 넓은 우주와 맺는 관계의 톤을 규정하는 관여 방식을 영향하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혼란보다 명료함을, 방어성보다 연민을 선택할 때 당신은 차이를 통해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장 필드에 기여합니다.